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지금 다들 불안하시고 초조하시고 짜증나고 하시죠? 뉴스만 보면 맨날 폭락, 패닉, 금리 인상 이런 뉴스만 보이시죠? 이럴 때야말로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서울 부동산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지화 해놓은 이미지입니다. Back to the basic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노태우 정부 88년 2월부터 93년 2월까지 집권했습니다. 네, 억제 정책을 폈고요. 주택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삼본, 부천, 중동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건설이 되고 나서 시장이 쭉 하락을 겪었죠. 이때 강남 집값이 일시적으로 우선 잡혔고 여의도에 있으신 분들이 일산으로 가셨고 강남에 있으신 분들은 평촌, 분당으로 많이들 이사를 가셨습니다. 일산 가신 분들이 아직까지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김영삼 정부는 93년 2월부터 98년 2월까지 집권했습니다. 이때는 주택시장의 침체로 임기 초반에 이때죠.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쭉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공급 물량이 소화되고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또 IMF를 맞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IMF로 인한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려고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폈죠. 정책 효과로 임기 후반에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책을 또 다시 시행했습니다. 억제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표적으로 아주 강한 억제책을 폈습니다. 03년 2월부터 08년 2월까지 집권하셨는데요.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함께 출범하여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죠. 엄청난 규제 정책을 폈습니다. 임기 내내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 저금리와 맞물려 연쇄적으로 부동산 상승 작용이 초래되었는데요. 초반에 소유 억제 정책에 후반에 가서 공급 확대 정책을 추가해가지고 굉장히 투자자들이 이때 힘들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폐지,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 과열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다 이때 나온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08년 2월부터 13년 2월까지 집권을 하셨는데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집권하자마자 발생했습니다. 2007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8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와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집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인 2009년 초에 반등이 나오고 2010년 상반기까지 우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 우선 2기 신도시도 입주를 시작하였고 대표적으로 판교가 있죠. 잠실에 S, 리센츠, 파크리오,
그리고 강남의 3곳, 서초의 4곳 등 보금자리 주택 도입 등으로 4억, 5억에 분양했었죠. 그래서 긴 기간 동안 공급의 영향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임기 내내 침체가 지속되었고, 그 다음 박근혜 정부는 13년 2월부터 17년 3월까지 집권을 하셨고,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회복대책, 정상화 종합대책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하였는데요. 택조법을 폐지해서 택지 개발을 금지하였고, 재건축, 재개발로 우선 공급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각종 대출 규제 완화 및 규제 완화로 거래도 활성화시켰는데요.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최경환 총리님이 말씀하신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나온 이주 물량을 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이주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마침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함께 시장이 우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는 또 대표적으로 규제책을 폈습니다. 각종 공급을 억제하였고 개발 사업을 제한하였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하니까 시장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때 시장이 잠깐 조정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인허가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바뀌어서 대규모 입주가 있었고, 이때가 일시적인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과 함께 역대급 폭등이 발생하였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 정책의 매운맛 버전으로 또 수많은 투자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실수요자들도 고생하셨죠. 그 윤석열 정부는 22년 5월에서 22년 9월까지 임기를 맡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 상승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현재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달 정도 조정을 겪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과소 공급 물량,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개발 사업 지연으로 상대적으로 서울은 경기도 및 인천에 비해서 시장 하락폭이 적습니다. 결국 금리가 멈춘다면 전세가가 오르고 이게 매가를 올릴 예정입니다. 아마 올해 연말에 금리가 멈추고 내년 상반기쯤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놨던,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1기 신도시 노후화 및 연기 신도시, 여의도, 목동, 노원, 강남 등의 개발 사업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개발 사업의 속도와 안정화를 위해서 신탁 리츠를 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IMF가 발생하고 1년 정도 시장의 조정, 서브프라임이 발생하고 8개월 정도의 조정,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조정,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어났지만 역사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1년 이상의 조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시장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시고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